희망의 메시지, 교수님이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나는 희망을 얘기하라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정말로. 그 거짓말을 하라는 건데. 불평등으로 인해서 오는 그걸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한국 사회의 그런 병든 자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그걸 보여준 거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고정빈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으라고 해놓고 그랬으면 최소한 매달 월세라도 실사로 확인을 해서 그 대신 월세는 우리가 내주겠다. 그 대신에 너네가 전염병의 안녕과 해서 한국 문을 사회 닫아다오. 하위 해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에 속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삶의 벼랑에 몰려 있어요. 삶의 벼랑에 몰려 있는데 국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독일과 조금 비교를 하면 재작년 3월에 코로나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독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코로나 대응 재정을 마련한 거예요. 전체 GDP의 30%를 대응 자금으로 마련했어요. 그게 약 1조 유로였습니다. 1조 유로면 우리 돈으로 하면 몇 조인가요? 1350조입니다. 1350조. 지금 한국 보세요. 얼마를 지원합니까?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새 100년은 등록금은 그대로 다 받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요. 단 한 번도 대면 수업을 못했어요.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나라예요.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도 대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빌린 대출금을 받는다고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등록금 반환, 그것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등록금을 없애라 라고 주장해야 된다.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등록금 받는 나라가 어딨냐? 없어요. 유럽에서 등록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까지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줘요. 매달.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당연히 요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에서 생긴 이러한 결손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기간인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10대 국회의원이 이제는 나와야죠. 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세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세대 대표성이라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연금법이라든가 기후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부담자가 누구예요? 지금 10대 미래의 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이든 성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잘못된 거죠. 세대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발전이죠.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가 따로 좀 있으세요? 아니죠. 저는 지금 제가 특별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 저희가 젊은 세대였을 때 3명의 독재자의 시대를 살았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들의 시대를 살면서 이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엄청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을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세대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만들고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유토피아에 대한 꿈들을 가졌지,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 그런 꿈이 거의 유일한 꿈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잘못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까지 처참한 경쟁의 정글로 만들어낸 그러한 배후에는 우리 세대, 지금 5, 60대가 된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나 크죠. 우리는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정의를 외쳤지만 잘못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과 싸울 때는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어마어마한 독재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정말로 그런 무책임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말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으면 가장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희망을 말하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우리 앞에 생태적 지옥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22세기를 살 가능성이 아주 희소하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교육지옥, 미국과 중국도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심하지만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육을 지옥이라고 부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지옥을 보지 않고 희망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현실을 냉정하게 보아야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대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역사적 비극을 다 거친 게 한국이에요. 식민지의 역사, 그 이후에 분단의 역사, 한국 전쟁의 역사, 군사 독재의 역사, 이렇게 끔찍한 100년을 지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을 나가더라도 우리가 거쳐온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 저력, 이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희망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